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강릉시 의회가 남해안과 경주로 관광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 강릉시 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내 연수를 갈 때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연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강릉시 의회는 시의원과 직원 등 모두 34명이 남해안과 경주로 관광성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강릉시 의회는 지난 2월 국내 연수를 갈 때도 해외 연수처럼 심사와 공개를 거치도록 한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강릉시 의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강릉시 의회 의정 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릉시 의회 홈페이지엔 이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번에 왜 제주도 가시면서는 조례 만든 대로 공개 안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 그러지. 나보다 장식 보면서 저야하고 한 줄 알았지. 강릉시 의회의 이번 제주도 연수 계획안입니다. 의원 1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19명이 참가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의 위탁교육으로 모두 2,7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강의 2개와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방문 일정, 그리고 의원 연구회별 개별 활동만을 소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를 거쳤을까? 교육기관 이탈하는 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 아무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월 제정된 국내 연수 조례에는 심사와 공개를 할 대상 연수나 교육의 범위를 4가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4가지 모두 심사를 안 할 수도 있다거나 단 한 명의 의원만 빠져도 심사를 안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모든 연수를 심사 없이 가도 되도록 한 겁니다. 그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머지 조항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 얘기는 좀 더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국내 연수도 시민 혈세를 쓰는 만큼 까다롭게 심사해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강릉시 의회의 약속은 꼼수 예외 규정을 통한 몰래 연수로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횡성군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는데요. 횡성군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자체를 대표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중간에 응시한 채용시험의 성격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기간 2년을 넘기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른바 무기계약직 계약 체결을 한 걸로 본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이젠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4년 전 대법원은 단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단순한 근로계약 반복,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전체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횡성군은 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마다 응시했던 채용 시험이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시험 전 근로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해당 노동자들이 해마다 봤던 채용 시험을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냐 부당 해고냐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근로기간 도중에 시험을 치른 데다 사직서를 내거나 인수인계를 하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끝마친 흔적이 없다며 채용시험은 형식적 절차일 뿐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행정법원 역시 횡성군과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는 중단 없이 계속됐다고 판단하면서 채용시험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일부 노동자에 대해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고용보험 종결을 하지 않은 것을 미뤄 횡성군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의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판결입니다.
횡성군은 항소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전국 지자체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당해고 법원 판결을 받은 6명 외에 횡성군 기간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행정 권력을, 이건 행정 권력이 아니라 폭력인데요.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자시하지 않고 끝까지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하면서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 공무직 노조는 원주권 노조와 연대해 횡성군청과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규탄 집회를 열어 1심 판결 수용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기가 1,7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달의 인구 동향을 보면 가임 여성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이 0.76, 강원도는 0.97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9.5%로 전남과 전북,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민들이 민물 가마오지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 가마오지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때문인데요. 어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양강 상류가 일터인 20대 청년 어부 임홍순 씨. 조업에 나선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쏘가리와 붕어 등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가마오지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그때랑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포획량이 매년 줄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가마오지가 많다는 상류로 더 올라가 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가마오지가 물에 떠 있습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400g이 넘는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새들이 가마오지입니다. 가마오지들은 소양강 상류와 하류를 무리지어 다니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까지 찢어 잡힌 물고기마저 빼먹습니다. 그 전에는 수달이 어쩌다가 한번 뚫고 마는데 이거는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자주 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찢긴 구멍으로 남은 물고기마저 빠져나가니 어획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주는 건 확실합니다. 해가 갈수록 많게는 30%, 적게는 1-20% 계속 삭감, 그러니까 버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마오지는 원래 겨울철새였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만 4,60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민물 가마오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강원도가 각종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10년간 135조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도청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례 사항이 반영된 법정 실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수립한 종합계획에는 미래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획기적인 산업 개편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 체류형 관광 시스템 개편 등 핵심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지방세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강원도가 토지 등 강원도의 재산 매각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도로 목적을 상실한 폐도와 무단 점유돼 있는 토지가 7,300필지라며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와 측량을 하고 가치가 낮은 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2조 원 규모의 토지 가운데 일부 매각을 통해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토지의 활용과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대가 설악캠퍼스 옛 속초 동우대 매각을 추진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20여 개 단체 기관이 참여한 시민 비대위 항의 집회가 동우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속초 시내 주요 길목마다 옛 동우대 캠퍼스 매각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도배됐습니다. 텅 비어있던 학교 정문 앞에도 시민사회 규탄 현수막이 일제히 걸렸습니다. 경동대가 옛 동우대 매각 입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째,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속초시 20개 단체 기관에서 참여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팻말과 만장기를 들고 부지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즉각 처리하라! 비대위는 대학 설립 당시 부풀었던 기대와 달리 대학이 통합되고 결국 폐교되면서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났다며 1억 3천만 원 헐값에 제공했던 CUG가 100억 포함된 캠퍼스를 8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되팔겠다는 학교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동우대 땅 팔아서 속초 시민에게는 이런 한 푼 혜택 없고 경동대 캠퍼스가 있는 타 지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매각 저지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냈고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도 성명과 함께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도 시민사회와 함께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학교 법인이 10년 이상 캠퍼스를 방치하다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등 교통망 확충 수혜가 결정되자 매각에 나선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동서고속과 철도 30년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된 이 시점에 동우대는 동서고속과 철도 역세권이라는 선전을 하면서 매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동대는 오는 31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속초시와 속초시 의회가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실제 참가자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시군에 배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공무원 노동조합이 시군 줄 세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평가 항목을 통해 시군의 순위를 매기겠다는 것은 각 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단세포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건 돈을 무기로 지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시장 군수가 나서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 월세 대출이자 상환액을 매년 최대 3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에 조성하는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구상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시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거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쇼핑몰과 업무시설, 기후대응 도시숲과 역사공원 등으로 이뤄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재 발굴에 따른 대책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춘천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에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로가 없어 단절돼 있던 원주시 호저면의 용곡리와 횡성군 서원면 앞곡리를 연결하는 군도 5호선 개설 공사가 마무리돼 다음 달 정식으로 개통됩니다. 총 길이 1.24km, 왕복 2차선 8m 도로로 87억 원이 투입돼 7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 구간이 개통이 되면 그동안 약 12km를 우회해 두 마을을 오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67년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 중에 납북됐던 용진호 선원 8명과 이보다 앞선 1964년 납북됐던 제칠 만창호 선원 6명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시설이 있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이들이 귀환 직후 경찰과 검찰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수십 년 동안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며 정부의 사과와 납북 귀환 어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춘천시가 7월 1일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현금 승차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현금을 정산하는 데 관리 비용도 든다며 우선 16번과 16-1번 노선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계좌이체를 통한 요금 납부 등 현금 대체 수단을 마련합니다. 춘천시는 재작년부터 65세 이상에게 무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도입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가 오늘 원주에서 첫 상영회를 엽니다. 이 영화는 극장을 철거하겠다는 원주 시정에 맞서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지난달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처음 상영됐고 다음 달 서울 시네마테크 영화제와 춘천 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농골담길 노후 감성 벽화를 새 단장하기로 하고 8월부터 벽화 새 단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모두 4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농골 1, 2, 3길과 등대 오름길 4개 길에 116개의 벽화를 새 단장할 계획입니다. 농골 1길은 마을 이야기를 담은 벽화로 채워지고 2길은 동해시의 관광 캐릭터 길로 3길은 명화 포토존으로 재탄생됩니다. 춘천시와 춘천우체국 춘천시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족에게 국제 특급 우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들 기관은 어제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고향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한 가구에 최대 10만 원의 국제 특급 우편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우체국은 국제 특급 우편 포장 상자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춘천시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들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